안녕하세요. 바로 튜터링을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문자열 배열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고 문자열 라이브러리 함수들에 있는 뭐 strlen, strcmp, str 뭐 copy, cat, 뭐 str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냥 말로만 설명을 했었고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실제로 이제ystr 그러니까 문자열 라이브러리 함수들에 있는 거를 몇 개를 직접 우리가 코딩을 해보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strlen을 직접 구현한 mystrlen을 구현을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strlen 같은 경우는 어떤 기능을 하는 함수냐면 어떤 문자열 배열이 들어왔을 때 그 문자열 배열의 크기를 리턴을 해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자, 이거를 바로 코딩을 하기 위해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다 같이 한번 틀어보도록 하죠. 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다 같이 한번 켜본 다음에 바로 이렇게 솔루션 하나 만들어주고 C 파일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일단은 이거는 뭐 그냥 하나의 팁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잘 보시면 2017을 깔았잖아요. 지금 2019가 나오는데 왜 2017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냐면 2019 같은 경우는 그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외부 모듈 같은 걸 깔아서 설치를 할 때 호환성 문제라든지 버전 충돌 같은 걸로 좀 깔리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2017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조금 외부 모듈 같은 거 깔아서 이용을 하실 때는 2019보다는 2017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참 말이 길었고 바로 mystrlen을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 기능 자체가 문자열의 길이를 리턴해 주는 거기 때문에 함수의 반환 타입은 뭐겠어요? 이 mystrlen은 길이를 리턴하니까 당연히 인티저겠죠. 반환형은. 그다음에 이름은 바로 mystrlen이라고 했었고 바로 여기 친절하게도 바로 매개 변수에 뭘 넣어야 되는지 바로 이렇게 작성을 해줬네요.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요. 이거 지금 우리가 문자열 라이브러리 함수를 왜 직접 구현하냐? 문자열 배열의 널 문자 있죠, 널 문자. 널 문자를 이용해서 응용을 해가지고 조금 프로그램을 해보겠다 이 소리입니다 지금. 자, 일단은 무조건 이거 같은 경우는 반복문 변수가 하나 필요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i라는 반복문 변수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자, 그다음에 while에서 반복문을 돌면서 문자열 끝만큼 계속해서 조건을 이제 비교를 하면서 저기 i의 값을 계속해서 증가시켜 줄 겁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는데 문자열 배열의 마지막은 항상 뭐가 있다 했었죠? 이런 널문자라는 게 항상 있다 했었죠. 이 널문자를 이용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strlen의 i 번째가 널문자가 아닐 때까지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면 되겠죠. 반복을 하면서 계속해서 값을 이렇게 리턴을 해주면 바로 이게 mystrlen 구현은 끝입니다. 이게 굉장히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 문자열이 끝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i 값을 이렇게 증가를 시켜주고 최종적으로 이 i 값을 리턴을 해주면 이 strlen을 똑같이 흉내를 낸 mystrlen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문자열 라이브러리 함수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할 줄 알았는데 직접 구현해 보니까 어떠죠? 굉장히 간단하죠. 이렇게 문자열 배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널문자를 이용하면 정말 간단하게 대부분의 함수들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일단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지 한번 검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뭐 변수 하나 선언해 주도록 합시다. 1번 뭐 20번째 하고 뭐 헬로 이렇게 선언한 다음에 바로 걔를 이렇게 호출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my strlen 해서 str 자, 이렇게 하고 바로 이거를 실행을 시키면 자, 이게 5라는 숫자가 정상적으로 출력이 된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헬로 같은 게 5글자니까 당연히 리턴되는 것도 5글자가 돼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널문자를 이용을 하는 걸 이용해서 strlen을 구현을 해봤고 strlen 너무 쉬우니까 strcpy까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strcpy 같은 게 뭐냐면 이렇게 str1과 str2가 주어졌을 때 str2의 내용을 1에다가 덮어 쓰는 그런 함수예요. 정말 간단한 함수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뼈대 코드를 다 줬습니다. 이거를 이 뼈대 코드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혼자서 한번 해보고 싶다 하면 잠깐 멈춘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좀 틀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죠.
일단 이 코드가 이미 여기 적혀 있으니까 바로 여기다 복붙을 한 다음에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거 같은 경우는 잘 보시면 이 MyCPY 같은 경우에는 반환 타입 보이드예요. 이 왜 보이드냐면 배열이나 포인터 같은 경우는 함수의 호출 방식을 자동으로 콜 바이 어드레스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차피 원본이 넘어가는 거예요. 원본이 넘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리턴 값이 없어도 알아서 얘네들이 이 코드 안에서 얘네들을 수정하면 알아서 여기 메인 함수에서도 변동이 일어납니다. 자, 이것도 똑같이 SLCPY를 이용해서 또는 어떻게 할 거냐면 str2에 있는 문자를 각 인덱스별로 원에다가 이렇게 덮어 쓸 거예요. 자, 일단은 그러면 종료 조건을 str을 끝까지 계속해서 이동을 해야겠죠. 자, 이것도 똑같이 항상 끝까지 이동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이게 널 문자가 아닐 때까지 이렇게 하면 str2의 끝까지 계속 할 거 아니에요.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돌면서 한 글자씩 마다 계속 바꿔주면 되겠는 거겠죠. 그래서 각 인덱스 값을 변경한다 했으니까 바로 여기다가 str1의 i번째는 str2의 i번째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알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잠시만요. 이렇게 하면 알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str2에 있는 내용이 str1에 써지게 되는 거겠죠. 자, 여기서 마무리 지으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끝내버린다고 하면 이 널 문자가 삽입이 안 돼요. 왜냐면 얘 같은 경우 널 문자 전까지만 반복을 하기 때문에 항상 마지막에 끝날 때 이 널 문자를 한 번 더 이렇게 넣어줘야 안정적으로 얘가 실행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mystrcpy도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여기서 이제 끝내면 널 문자가 삽입이 안 돼요. 왜냐면 얘는 널 문자 전까지만 반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삽입이 안 되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i번째의 널 문자 이렇게 마지막에 넣어주는 걸 꼭 필요합니다. 이것도 한번 잘 돌아가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str1에 인식하고 하이 이렇게 저장을 해준 다음에 이렇게 하고요. 가서 str1, str2. 자, 이렇게 하면 잠시만요. 아니죠. 여기서 my strcpy 이렇게 해서 먼저 str2 이렇게 바꿔주고, 이렇게 하면 str1이 하이가 아니라 헬로로 바뀌게 돼야 되는 거겠죠. 자, 이 상태에서 str1 바뀐 거를 이렇게 전후를 찍어보도록 하죠. 자, 찍어보면 자,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이게 하기 전에는 이거 그대로 하이가 찍혔는데 이제 이걸 수행하고 나서 헬로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mystrcpy를 구현을 해봤습니다. 자, 이거 직접 구현을 해보니까 어떤가요? 이 문제열 라이브러리 함수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항상 문제열 라이브러리 함수에 있는 내용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널 문자를 이용해서 정말 간단하게 프로그래밍을 하는 그런 코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strcpy가 됐으니까 strcat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 strcat 같은 게 뭐냐면 strcpy 같은 경우는 이 2에 있는 내용을 1에다가 이제 쓰는 반면에 cat은 뒤에다가 이어붙이기를 하는 거예요. str1 뒤에다가 str2의 내용을 붙여 쓰는 겁니다. 자, 이것도 똑같이 제가 뼈대 코드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거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바로 복붙을 해주시고, 자, 항상 어떤 함수 같은 걸 구현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함수의 목적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 함수가 어떻게 동작을 하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자, strcat 같은 경우는 이거 1의 내용 뒤에다가 2를 붙인다 했었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먼저 str1의 끝까지 가야겠죠. 끝까지 가야 그 다음에 한 인덱스 하나하나마다 2의 내용을 이어 붙일 수 있는 거니까 일단 먼저 while문을 써가지고 str1의 끝까지 이동을 해야겠죠. 당연히 항상 문자열에서 끝까지 이동할 때는 무조건 널 문자를 이용을 하면 됩니다. 자, 해가지고 이게 널 문자가 아닐 때까지 하면 이 i 나중에 되면 이 i란 인덱스가 이렇게 찍어버리면 얘가 str1의 마지막 문자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끝 문자까지 가고, 자, 이제 뭘 해야 될까요? 끝 문자 왔으면 str1의 내용을 끝까지 하나하나 이렇게 붙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첫 번째부터 끝까지 얘도.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좀 종료 조건이 좀 달라지겠죠. 얘 같은 경우는 STR1의 끝으로 이동했으니까 얘는 STR2의 첫 번째부터 끝까지 계속 반복을 해야겠죠. 자, 얘도 똑같이 STR2의 제2번째죠. 얘는 해가지고 잠시만요. 얘가 널 문자가 안 할 때까지. 그 다음에 STR1의 끝에서부터 STR2의 첫 문자를 하나하나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STR1의 i번째는 STR2의 j 번째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끝 문자가 이렇게 하나하나 증가가 되면서 STR2의 내용이 이렇게 하나하나 인덱스별로 이렇게 딱딱 들어가지게 될 거예요. 자, 이것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하면 항상 STR2에 널 문자까지 가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에 널 문자를 수동으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정말 간단하죠. 이것도 STR 캣의 끝입니다. 자, 이거 바로 잘 작동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걸 STR CPI가 아니라 바로 캣을 한번 바꾼 다음에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이 헬로라는 게 나와야 되겠죠. 실행시키면 바로 이렇게 실행하기 전에는 하이만 찍혔는데 캣을 수행하고 나서 이 바로 2의 내용이 원 뒤로 삽입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열 같은 경우는 널 문자를 응용을 하면 웬만한 문제는 다 쉽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이 코드를 구현하면서 조금 알고리즘적인 생각을 좀 길렀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준비를 했던 문제들입니다. 자, 바로 이제 본문 내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이제 바로 그 다음으로 구조체라는 거에 대해서 배울 건데, 항상 어떤 기법을 배울 때 이 기법이 왜 필요한지부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 이 필요한 상황을 대해서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한성대학교 컴퓨터공학부인 200명의 학생에 대한 학번과 이름, 평균 학점을 이제 저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어떤 방법을 이용을 해야 되는가 해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로 일단 배열을 배웠었잖아요. 배열을 이용해서 당연히 한성대학교 컴퓨터공학부 200명 학생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다 저장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각각 따로 배열을 선언한 다음에 따로따로 이제 자료를 저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이디 0번째랑 네임 0번째랑 뭐 스코어 0번째는 뭐 최현웅이다. 그리고 뭐 아이디 1번째, 네임 1번째, 스코어 1번째는 뭐 김씨 어떤 뭐 다른 사람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일련의 규칙을 줘가지고 인덱스별로 뭐 사람을 구분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가능하긴 해요. 가능하긴 한데 뭐 각 배열 간의 연관성은 전혀 없잖아요. 따지고 보면 얘가 다 따로따로 공간이 다 그 공간이 다 나눠져서 그 관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연관성은 전혀 없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데이터를 묶어서 저장을 하고 싶을 때는 이런 배열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구조체라는 거를 제공을 합니다. 이 구조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struct라는 이제 그 명령어를 써가지고 struct student 이렇게 써주고, 이 안에다가 이렇게 아이디랑 네임이랑 스코어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자료형을 저장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구조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조체는 사용 방법도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이거를 선언해서 어떻게 사용하냐면 struct student 한 다음에 이렇게 변수 이름 써주고, 이거를 지금 200명이라 했으니까 당연히 얘도 구조체형 배열로 선언을 해주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학생 200명의 정보가 정상적으로 잘 저장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구조체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묶어서 저장을 관리를 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기법이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뭐 아까 앞에서 봤던 배열을 이용한 방법으로 했을 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걸 다 그냥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뭐 아이디 배열과 네임 배열과 이 스코어 배열이 다 따로따로 각각 독립적으로 있는 구조고, 이렇게 뭐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뭐 20번째 인덱스는 뭐 최현웅에 대한 정보다, 21번째에 있는 정보는 뭐 김씨에 대한 뭐 그런 정보다, 22번은 뭐 장씨에 대한 정보다, 뭐 이렇게 각 인덱스별로 알아서 그냥 프로그래머가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좀 한 가지 단점으로 불명확하잖아요. 이게 따로따로 다 놀고 있으니까 뭐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구조체라는 걸 선언해서 구조체에다가 관리를 하도록 하자.
똑같이 이런 식으로 이제 선언을 해주고, 자 그럼 이제 스튜던트 구조체에 이런 정보가 이제 다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뭐 아이디랑 네임이랑 스코어가 한 공간에 같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객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객체지향 언어에서 나온 그런 언어이긴 한데 뭐 딱히 떠오르는 단어가 없었으니까 객체라고 했습니다. 하나의 구조체에 만들어진 객체에다가 이런 식으로 뭐 아이디는 뭐 이렇게, 뭐 네임은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 얘가 어차피 다 하나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공간 안에 이게 다 있기 때문에 되게 굉장히 명확하다는 거죠. 하나의 변수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메인 메모리 적재될 때 얘도 똑같아요. 이 적재되는 방식이 배열이랑 똑같습니다. 배열 같은 경우는 각 뭐 인덱스별로 이렇게 있으면 얘 연속된 공간에 저장된다 했었죠. 구조체도 똑같아요. 구조체도 똑같이 이 아이디와 네임과 이 스코어가 다 똑같이 연속적인 공간에 저장이 됩니다. 인티저 같은 경우는 4바이트니까 첫 시작 주소를 102번째로 가정을 하고, 아이디가 들어가면 이걸 4바이트만큼 이렇게 먼저 일단 얘 아이디가 저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문자열 포인터로 선언을 하긴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최현 웅 1 한 다음에 널문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일단 기본적으로 C 언어와 자바 막 이런 데에서는 한글, 그 알파벳 이외의 문자는 다 2바이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바이트. 그래서 2, 4, 8, 잠깐만, 2, 4, 2, 4, 6, 8,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하면 다 8바이트네요. 8바이트 해가지고 106번째에서부터 111번째까지 네임에 관련된 거고, 이 스코어, 이 더블 같은 경우 이제 8바이트니까 그 다음 이제 8바이트만큼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얘도 똑같이 배열과 똑같이 연속적인 공간에다가 구조체를 기록을 한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구조체는 사용 방법이 총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일반 구조체를 이용한 방법과 두 번째로 이제 포인터 구조체를 이용한 방법인데, 이거 같은 경우도 굳이 그렇게 큰 차이점은 없어요. 근데 뭔 차이점이 있냐면, 이 구조체 안에 있는 이 멤버들한테 접근을 하기 위해서 일반 구조체 같은 경우는 그냥 그 객체 이름, 예를 들어서 이 스튜던트 1이 이 구조체의 객체라고 쳐볼게요. 이 스튜던트 1에 이 ID 요소에 접근하고 싶을 때 그냥 단순히 점만 찍으면 됩니다. 점 한 다음에 ID, 이렇게 하면 이 스튜던트라는 객체의 ID에 접근하는 소리예요. 일반 구조체를 쓸 때는 이렇게 그냥 점을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이 포인터 구조체일 때는 포인터 단순히 이렇게 앞에다 별을 붙인 형태인데, 이 같은 경우는 점이 아니라 이렇게 화살표 표시라는 걸 해줘야 돼요. 화살표 표시를 한 다음에 ID. 이 표기법, 이 차이점밖에 없습니다. 일반 구조체와 포인터 구조체는. 그래서 얘는 점, 얘는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안에 있는 멤버들을 써줄 때 이렇게 써줘야 된다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잠시만요.